네, 오늘 아침 최고의 선택. 동네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동방신기 12월 18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가 약 12일, 한 열흘가량 남았는데요. 네, 오늘 아침 최고의 네, 한 열흘가량 남았는데 연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연말 잘 마무리하면서 올해 한 해 또 돌아보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18일 목요일 아주경제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동방신기 첫 번째 픽은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제목은 경쟁사들은 일찌감치 중복사업 일어나 KT 계열사 30%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KT에서 이제 새 대표가 선출이 돼서, 그러니까 새 대표 후보가 선출이 돼서 내년 3월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표직으로 오르게 됩니다. 박윤영 대표가 그저께 선출이 됐었는데, 박윤영 대표가 이제 대표직에 오르면 또 해야 할 일들이 상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복 사업을 일어나 해야 된다는 또 그런 과제도 지금 안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새 수장을 맞이한 KT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그룹 리빌딩 작업이라고 합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KT의 78개 그룹사 중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가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디어 컨텐츠 사업의 경우 KT IPTV 사업 부문과 KT 스카이라이프, HCN, ENA, KT 알파가 경쟁하고 있고, 또 음악의 경우에도 지니뮤직과 나스미디어, 스튜디오 지니 등 스트리밍 등 사업에서 유사한 중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T 내부 관계자는 오너가 없는 회사에서 민영화 이후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마다 사업 늘리기에 집중한 결과 몸집이 비대하게 이제 커졌다면서 각 계열사가 각자 도생하며 경쟁하는 구조가 돼 시너지보다는 그룹사 간 경쟁만 심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쿠팡이 정말 하나가 돼서 기업 성장에 힘을 써야 되는데 좀 다양한 사업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현재 그러지 못하다는 좀 기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KT 계열사 30%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SK라든지 LG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영 회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원화되고, 또 전략기획실 같은 데서 좀 전략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KT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공기업이죠. 공기업이다 보니까 대표가 잦은 대표의 이제 교체가 있다 보니까 각자 대표들이 이제 본인의 실적 쌓기, 또 본인의 공약 이행하기에 성급하게 좀 다가가다 보니 좀 사업들도 중복된 사업들이 겹친다라는 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KT가 이제 박윤영 대표, KT 30년 넘게 있었던 박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은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KT 기사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다음 기사는 이제 최근 또 큰 화제가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늘 아침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답답해 하는데요. 다음 기사 이겁니다.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나? 로저스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과방위 주제로 쿠팡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가 출석을 했었는데요. 어제 저도 로저스 대표를 이제 국회 취재 차원에서 이제 가서 직접 봤었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도 꾹 입을 닫고 복도를 거닐고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에서는 어떤 점을 짚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린 가운데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데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본인이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며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소재와 관련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특히 그 김 의장이 이제 또 출석을 안 한 데에 대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요. 최형두 의원 역시 글로벌 최고 경영자라는 이유로 참석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 도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이날 청문회에서 뭐 크게 소득이 있었던 청문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 어떤 보안 단계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대만에서 도입한 패스키 기술을 한국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고 뭐 약속을 하는 등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뭐 청문회 전에 국정감사 시즌에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쿠팡 대관과 대관 사업부와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나와서 직접 해명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맞섰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비 결제를 누가 했느냐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제 청문회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대관 관련 부사장한테 파스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막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로저스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이제 쿠팡이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었어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로저스에 대한 질문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의원들이 한마디로 그냥 여야 상관없이 그냥 김병기 대표 관련된 거 제외하고서는 여야 같이 모두 로저스 이제 대표를 향해 질타를 했었는데요. 뭐 이준석 의원 여기서 이제 또 로저스 대표한테 질문을 하죠. 자, 피디님 소리가 있는 영상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로저스 대표 막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은 지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막 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를 또 긁적이면서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이게 로저스 대표가 어제 좀 너무 그냥 의례적인 그런 대답들만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런 의례적인 답하지 말라. 또 뭐 happy to hear 여기 와서 기쁘다. 뭐 이런 말 하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그런 말 필요 없다. 통역한테는 그런 말 통역하지 말라. 어이없어서 지금 웃고 있는 이준석 의원 보고 계십니다. 자, 옆에 통역이 막 하고 있는데요. 국회 앞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의원이 이 직후에 이제 그런 의례적인 말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과방위원장도 happy to hear 이런 말 통역하지 말아달라. 라고 뭐 지적까지 한 바 있습니다. 네, 댓글에도 물만 마시고 있네요라고 하는데 네, 로저스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어제 좀 자주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로저스 대표가 그렇게 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좀 무책임한 듯한 그런 표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냥 정말 물을 먹인 게 아닌가라고 좀 강하게 좀 질타를 한번 해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물을 한 모금 먹고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이커머스 1위 업체인데 좀 연이어서 이 책임 소재를 좀 묻는 듯한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또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 출석도 안 하고 또 어제는 또 산재 관련해서 좀 무책임한 듯한 그런 이제 대화가 있었다라는 보도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과연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좀 재밌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고환율에 옆구리 터지는 김밥. 김밥 하면은 정말 서민 음식이죠.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날 말아줘 이렇게 노래까지 있는 그런 친숙한 우리 김밥인데 김밥이 고환율에 정말 옆구리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고 간단한 한 끼의 대명사였던 김밥이 외식 물가 상승에 선두에 섰습니다. 김밥이 올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칼국수도 1년 새 5%나 가까이 오르며 만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다양한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뭐 냉면, 비빔밥, 짜장면 할 것 없이 다 올랐는데 이 같은 외식 물가 상승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며 수입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내 식품 기업들이 사용하는 원재료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며 이 같은 압박이 결국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점심 식사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바로 김밥인데요. 요즘 김밥 결제할 때마다 제가 김밥을 먹는 건지 고급 음식을 먹는 건지 참 결제하면서도 손이 떨릴 정도로 김밥이 정말 비쌉니다. 웬만한 프랜차이즈 김밥이 다 3,000원대 중후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예전 기억으로만 돌아갔으면 어렸을 적 기억만 돌아갔으면 김밥 한 줄 여러분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였습니까? 네, 그쵸.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이 정도 선이었는데 요즘 김밥 3,500원, 뭐 4,000원 정말 비쌉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정말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다양하게 진수성찬으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가격인데요. 분식집에서는. 그쵸. 1,500원 남짓이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죠. 원래 이런 가격대를 형성했던 김밥이 올해 들어서 특히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원재료 값이 상승을 해서 김밥 가격이 올랐다. 근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이 기사에서는 지금 김밥을 다루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뭐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에 있어서 원재료 상승이 이제 그 소비품들의 주요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 지갑이 정말 채워질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좀 뭐 김밥을 통해서 알아보는 물가 환율을 좀 봤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매섭게 치솟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계속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주식 셀럽 리스크에 개미들 피멍, 젠백스 금양이 대표, 뭐 이런 기사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젠백스는 요즘 시끄럽습니다. 뭐 다양한 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주가는 8월 5만원대에서 지금 27,000원대로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유는 GV1001이라는 치료제 이상 임상에 실패한 여파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은 주가가 할인됐다라는 식으로 매수를 적극 권유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이제 유튜브가 좀 인기 유튜버들이 이제 주가 급락에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는 일이 잦아졌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특히 이제 유튜브발 리스크는 금양에서도 있었답니다. 이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이사와 선대인 소장은 수년 전부터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하며 금양을 적극 추천했는데요. 그러나 금양은 한때는 되게 장밋빛 전망을 보였었지만 지난해 재무제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도 발생했고 현재 거래가 정지된 그런 주식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브 셀럽들이 특정 기업의 FI로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를 가공 확산하는 행위는 시장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금융당국의 엄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본인들이 투자한 그런 종목을 이제 시청자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그 주식 단가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주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이제 빠르게 이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금융당국이 막고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하냐라는 또 그런 일각의 좀 우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뭐 금융당국도 금융당국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좀 정보를 좀 직접 습득을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정보를 직접 받아들일 때 알아보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도 필요하고 요즘 또 AI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챗 GPT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서 이 주가 과연 안전한 주식인가 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좀 절차 역시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좀 유명 유튜버들의 이런 저거에 추천에 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동방신기에서도 응원을 해보며 오늘 12월 18일 목요일 동방신기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5시에 또 뉴스 하니까 끝까지 ABC와 함께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